이번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일한 사람들은 도대체 왜 다들 야권에 가서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는 건가요? 네, 이번 정권, 문재인 정권을 두들겨 패야지만, 그리고 부정해야지만 정의롭다고 느끼고 이 사회가 공정해진다고 생각하는 놀라운 지금 이 마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웃기죠? 윤석열, 김동연, 최재형 다 이 문재인 정권에서 발탁해가지고 최고위 관리를 임명했는데 이분들이 다 사퇴하고 야권 대선 후보로 급상승하는 이야기가 마구 나오는 거,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국힘당은 내년 2월에 경선을 한다는데 정말 뭐하러 일찍 경선을 해서 미리 두들겨 맞나 싶고요. 네, 바로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망하는 지름길을 또 가게 되는 거죠. 박사님 보시기엔 이재명이 윤석열 전 총장과의 승부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네, 제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는데 제가 이미 황심소에서 윤석열 총장과 이재명 지사의 아마 후보 대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변방장수와 중앙장수의 싸움인데 그거는 안 봐도 뻔한 결론이 된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을 읽고 무엇보다 내 마음부터 읽고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아픔,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길, 여러분들한테 WPI 워크숍에 참가해 보세요 라고 하는 안내문 앞에 금방 나오는데 7월 달에 워크숍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좀 알 수 있을까, 또 내 마음을 알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도 알고 내 삶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여러분도 참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마음 알기 전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 마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분 정치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가 봐요. 송영길 대표 때문에 좋은 대통령 뽑을 기회가 날아갔어요 라는 타이틀로 지금 사연을 보냈는데, 아니 송영길 대표 때문에 좋은 대통령 뽑을 기회가 날아갔다니 이게 뭔 말이에요? 자, 그 사연을 한번 저도 읽어봐야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30대 후반 더민주 지지자입니다. 노무현이 당선될 땐 언니 오빠들 보며 어리둥절해 있었고, 나중에 차차 김대중 대통령의 책들을 읽고 팟캐스트를 들으며 정서적으로 감화되어 지난 대선에는 문파로 활동했었어요. 이분 더민주 지지자이면서 문파에 속하시는 분이군요. 이명박근혜 시절을 거치며 노무현에 대한 서러움을 가슴 한편에 품고 북한과의 갈등이나 세월호 등등을 지켜보며 내가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답니다. 아이고, 이분 진짜 내가 원하는 나라 어떤 나라인가, 우리나라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라 어떤 나라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 그 당시에 이명박근혜 시절에 마치 이명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기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고 나라 꼴이 엉망이다 라고 하는 그 당시 야당의 선전에 그냥 세뇌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네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 관계없이 대한민국은 참 유구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지금도 잘 움직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조선시대에 왕이 잘났어 조선이라는 나라가, 또는 그 조선에 살던 백성들이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왕이 잘못해서 나라를 일본 놈들한테 넘겨줬을까요? 또 식민지 몇십 년을 하다가 왕 지도자가 잘나서 우리가 그 식민지에서 벗어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진짜 지금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 나라를 내가 원하는 나라로 그 사람들이 만든다라는 기대를 일단 접고요. 어떤 인간이
좀 덜 사기칠까 이런 정도로 판단하는 게 낫지. 뭐 내가 원하는 나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문제를 진짜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그럴듯하게 사기당할 때 우리가 주로 듣는 소리라는 거 그거부터 하셔야 되는데 아이고 박근혜가 최순실의 꼭두각시였다는 박사님의 청기누설이 세상에 낱낱이 증명되고 세계사에 기록될 재밌는 일이 하나 생기고 세계사에 기록될 재밌는 일이 뭐가 생겼을까요? 박근혜가 탄핵됐다는 거예요. 그 세계사에는 탄핵된 사람들 대통령 많아요. 그냥 대한민국에서 진짜 대통령을 이 옛날 왕처럼 이 모시던 대한민국에서 현대사에서 탄핵을 한다든지 뭐 대한민국에서도 이 초대 대통령 이승만 하야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으로 있을 때 대통령이 지 부하한테 총 맞아 죽은 경우도 있고 그 대통령의 딸이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서 탄핵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다라는 희한한 일이 그건 세계사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에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세계사 이렇게 뻥튀기 하지 말고 대한민국 역사, 현대사라는 게 너무나 다양하게 일어난다. 그럼 벚꽃 대선을 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또 내년 3월에 또 벚꽃 대선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벚꽃 대선은 앞으로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박사님 내년에 누구를 뽑아야 할지를 도저히 모르겠다고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25일 뉴스를 보니 송영길 대표는 더민주 경선을 미루지 않겠다고 하네요. 그동안 친문 인사들이 그렇게 경선을 연기하자고 주장을 했다는데 저도 연기하고 새로운 인물을 좀 찾았으면 했거든요. 도대체 송영길 대표는 지금 무슨 마음으로 경선을 원칙대로 하자고 하는 건지 무슨 마음이군요. 두서너 달 늦춘다고 해서 새로운 인물 나올 가능성 별로 없다. 지금 그냥 상황 관리나 잘하면 지금 있는 후보 중에서 어떻게 운이 좋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래도 이 야당에 대한 후보 누가 되든지 간에 경쟁력이 있지 않겠어? 이런 생각으로 지금 경선을 원칙대로 하자는 거죠. 그리고 원칙을 안 하고 좀 미뤘다가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 재미 못 봤잖아요. 자, 원칙이 전략을 넘어서는 그런지 아니면 이재명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결론이 선 건지 궁금해요. 지금 원래 당은 당규대로 이 경선을 하면 이재명 씨가 후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지금 이 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이재명 씨가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높으니까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또 모르죠. 왜냐하면 일단 경선으로 들어가서 경선하는 한 달 사이에 지지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꼭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보세요. 그때 경선 들어갈 그 시점에 노무현 씨가 후보자로 했을 때 그 당시 이인재 씨에 비해서 거의 반도 안 되는 지지율이었는데 그 경선을 하는 동안에 기적과 같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물론 지금 민주당 후보 중에서 이재명 씨는 아주 뚜렷이 부각이 되고 나머지 후보들은 별로 인간적으로 크게 극적인 노무현 후보처럼 극적인 뭔가 대중적인 관심을 끌만한 분이 없다는 건 저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내용이 없진 하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씨가 꼭 후보가 된다라는 건 아닌데 왜 엉뚱하게 송영길 대표 탓을 이분은 하실까? 어떤 내용일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을 밀어야겠다고 결심을 분명히 드러낸 것인데 그 이유,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송영길 대표 열받겠네요.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씨하고 척을 지르는 없겠지만 굳이 본인이 이재명 씨를 밀어야 되겠다라고 그걸 했을까요?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씨는 나이가 비슷할 거고 그런데 이재명 씨가
뭐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나가는 거를 와 친구가 잘 되고 내 동년배가 나서는 거를 밀어주고 싶은 마음일까요? 아 인간의 일반적인 심리를 생각하면 그거 쉽지 않거든요. 혹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모종의 거래가 오간 걸까요? 모종의 거래. 이 정치판에서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영길아, 네가 이번에 나를 밀어주면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너를 확실히 밀어줘가지고 다음에 너 대통령 후보 내가 대통령 노력해준다. 이거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정치인들 사이에 이 모종의 거래라는 거는 진짜 모종삽으로 뭘 옮겨가지고 심었을 때 살아남을까 죽을까 생각하는데 대학교 때 모종삽으로 옮겨봐요. 다 죽어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업무를 만들고 있나요? 예, 그러신 것 같네요. 솔직히 많이들 걱정하는 것처럼 이재명은 문통을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있고 그렇죠. 그런 전망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재명 씨는 뭐 어리도 없고 이 인정사정도 없고 그리고 본인이 필요하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이야기네요. 네. 만일 그랬을 때 지금 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전에 한번 우리가 이 노무현 대통령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분명히 노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소환되고 그럴 때 노빠들이 과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만큼 나와가지고 검찰 앞에서 대통령님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이러면서 열심히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왔나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노빠든 문빠든 본인들이 영양가 있을 때는 몰려들지만 이 정치적으로 핍박받을 때는 몰라요 이래놓고 도망가는 아주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 노통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해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참 이 자책하고 참 힘들어 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 문통을 뽑으신 분들 엄청 많으실 거거든요. 이재명 씨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문통을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할까요? 이거 진짜 재밌는 생각이네요. 민주당 지지자 내에서도 호불호가 갈리는 후보는 맞잖아요. 민주당 내에서 호불호가 갈린다. 민주당 내에서 옛날에 이 노통 또는 문재인 대통령 다 호불호가 갈렸나요? 당근 갈렸죠. 정치인들은 또 정치인에 대해서는 이 당에서도 내가 국회의원이 되거나 내가 정치인으로 잘 되는 게 우선이지 우리 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마음 가진 정치인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상 그만큼 민주당이 인물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행위일까요? 아니요. 민주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이 정치에 나온 인간은 일단 내 살고 보고 내 욕심 챙기는 거 보지 대통령은 어떤 놈이 되더라도 상관은 없다는 마음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결국 9월 경선이면 이재명 지사가 대선 후보가 될 건데 그가 윤석열 전 총장과 맞서서 하면 성산이 있을지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요.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의심스럽죠. 박사님 보시기엔 이재명이 윤석열 전 총장과의 승부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네, 제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는데 제가 이미 황심소에서 윤석열 총장과 이재명 지사의 아마 후보 대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변방장수와 중앙장수의 싸움인데 그거는 안 봐도 뻔한 결론이 된다. 변방장수가 대군을 이끌고 서울을 진격을 해오는 그런 일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아마 힘들겠죠? 제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국힘당은 내년 2월에 경선을 한다는데 정말 뭐하러 일찍 경선을 해서 미리 두들겨 만나 싶고요. 네, 바로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망하는 지름길을 또 가게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 저는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상하게 국힘당 후보자가 누가 될지가 더욱더 궁금하고 자꾸만 눈이 갈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 일을 어쩌면 좋지요? 박사님도 이제 민주당은 답이 나왔으니 국힘당이 더 궁금하시지요? 네. 이번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일한 사람들은 도대체 왜 다들 야권에 가서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는 건가요? 네, 이번 정권, 문재인 정권을 두들겨 패야지만, 그리고 부정해야지만 정의롭다고 느끼고 이 사회가 공정해진다고 생각하는 놀라운 지금 이 마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웃기죠? 윤석열, 김동연, 최재형 다 이 문재인 정권에서 발탁해가지고 최고위 관리를 임명했는데 이분들이 다 사퇴하고 야권 대선 후보로 급상승하는 이야기가 마구 나오는 거,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잡는다고 하고 부동산을 2배, 3배로 폭등시키고 본인들이 발탁한 그 인재들은 본인들을 다 다음 대통령으로, 그것도 본인 정당이 아니라 야당의 후보자로 물망에 오르게 한 거, 이거 엄청난 기적 아니에요? 어떻게 인사를 했게요? 인사를 잘했죠. 진짜 영원히 대통령이 될 가능성,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확실한 후보로 만들어주는 대단한 인사를 한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사람들은 다들 반대편에 서서 정권을 바꾸자 말을 하게 된 걸까요? 저도 참 이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여러분, 이 자해를 하다가 극단적인 자해, 이 꼴 뭔지 아세요? 자살이에요.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은 인사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인재를 선발하는 게 아니라 정권의 자살을 하게 되는 그 놀라운 마음을 잘 보여줬다. 근데 자살을 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자살하신 분들을 빨리 잊어버리는 게 진짜 마음을 달래주는 길밖에 없고, 아니면 그냥 약 드시고 멍하게 지내시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을 자랑하는 나라가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이 비극적인 상황에 불안하다 못해 화가 나려는데 이 민주당 지지자의 마음을 달래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하세요. 일단 마음을 달래려면 민주당을 지지했는지, 아니면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는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내가 투표를 했는지, 이거부터 내 마음부터 먼저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혹시 민주당을 지지했거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다면 나는 내 할 일 잘했다, 다음에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우리 대통령 만세 하는 마음으로 지금 다음 대통령 선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상황을 열심히 기대하면서 지켜보면 엄청 재미있는 대통령 선거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다가오는 WPI 워크샵 일정입니다. 7월 17일 초급 과정 워크샵에 참여하시면 8월에 있는 중급, 고급 워크샵까지 연이어 참여하실 수 있으니 이번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위즈덤센터 평생교육원.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센터